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4강 물건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제대로 있다. 물건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제대로 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문모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모탄. 다음은 모태똥의 탄식을 다룬 글인 문모탄을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정권하 가급인족 유병저. 사회주의 정권하의 중국에서는 이 글을 입춘날 대문에 붙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가급인족, 이것은 말끔히 정치적 이상입니다. 집집마다 넉넉하게 하고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순의 정치도 인정을 베풀어 대중을 건지자는 일을 그냥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괴롭고 곤란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순 시대에도 병 때문에 신음한 사람이 있었고 장애 때문에 눈물을 흘린 백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제도 하에서도 고루고루 다하기란 어려운 노릇입니다. 더구나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제도 하에서는 모태똥처럼 평등에 대한 탄식이 기어코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태똥도 사람이 되려는지 개선의 노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모태똥의 탄식 이후 세계 인민은 가만히 듣고만 있고 어떤 반감도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오관사지 상못은 일신만강 도심저. 제도나 인생살이에 모순이 있다는데 놀랄 것은 없습니다. 거의 완전하다는 우리 몸뚱이의 오관사지에도 모순이 있는 것을 어찌합니까? 모순이 지금 생겨서 그런 것이라며 합리화하고 그냥 있어야지 모순에 대해 너무 알려고 하고 또 실제로 알면 인생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 더구나 위와 아래, 곧 지도자와 인민 학생 사이에 모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특하게도 사람 밑바탕에는 도심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가신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사람은 살기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도심 때문에 우리 일신은 모순인 줄 알고도 안심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나름대로 반성한다면 어떻다는 것을 그린 반성을 보겠습니다. 요순제전 민본이 역사의 맨 꼭대기에 요순시대가 있습니다. 요순시대의 정치제전이라는 것은 임금이 하던 제도라는 뜻으로 민본이었습니다. 공산당치 호강환. 공산당은 정치에서 영웅주의로 호강을 합니다. 호는 산돼지가 뭉하게 뜰 때 온 산이 뒤흔들리고 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권력이나 금력으로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호강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호강하고 싶어서 남편을 둘러대는 그 호강과 어감이 같습니다. 이 호강 때문에 우리나라도 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인간인데 사망 이후의 요순시대는 그나마 이상적인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다른 모든 임금이 제각기 영웅주의로 호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기나긴 역사에서 몇 년밖에 안 되는 요순시대는 민본으로서 좋은 태평세대를 이루었습니다. 호강은 비단 정치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호강하겠다는 자가 거의 교회사의 대부분을 장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민본으로서 남을 위하여 사랑을 하겠다고 해야 요순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경가도 정정일,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고 질것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순임금 시대의 얘기입니다. 정정일 하여야 질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반듯한 그릇이 나옵니다. 반듯하지 못한 사람이 질그릇을 만들면 만들어진 그릇도 반듯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정치도 반듯한 사람이 하여야 모든 것이 반듯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수신제가의 기본 도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의 정치가 반듯하게 될 리 없습니다. 정정일은 바꿔서 말하면 도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치우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정일인 영원한 진리의 마음을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마음이 반듯하지 못하고 정정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혼과 인연이 끊어지고 혼미하게 됩니다. 사람은 반듯하게 유정유일하여야 합니다. 순임금은 본디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정정일의 정신이 그로 하여금 절로 왕노릇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인문공명 사절반. 인문공명을 바꿔 말하면 무슨 사업, 공업, 기업을 하겠는데 인문을 위해 성공을 이루겠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저절로 이름나는 것은 다르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기본이 아니라 이름을 내고 공을 세우려는 것 자체에 사가 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반갑게 만났는데 서로 집안의 안부를 물으며 누구는 상급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중학교를 다닌다고 대답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물으니 어물어물 말을 못하고 그저 시시한 학교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떳떳이 말하지 못할 학교 이름이라면 집어넣지도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공명의 사가 끼어 절반의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한 소리였습니다.